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최대한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좀 긴장감이 있죠.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6.8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버렸고 3년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백악관 측에서 물가가 이번에 되게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해버리면서 이거 혹시 9% 찍는 거 아니냐, 예상치가 8.8인데 9%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 일단 보기 전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서가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달러 인덱스가 뭐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8, 이게 100을 넘기는 것도 사실 예전에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108까지 넘어왔고, 그러니까 유로화가 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2000년대 이전 거는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왜 이게 차트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유로화가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처음에 유로화가 생겼을 때 직후에나 잠깐 밀려 내려가 있었지 1 이상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로화가 1대1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구매 비용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데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그만큼 소비 여력 나빠지게 되고 경기 나빠지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편으로 보면 뭐 달러 강세가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원자재 구매 비용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수출하고 장사하고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15원이 찍혔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2009년 7월 13일, 공교롭게도 날짜가 거의 비슷하죠. 7월 13일에 1315원 찍고 나서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들이 좀 부담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뭐 뉴스들도 거의 되게 비슷한 스토리들이었습니다. 뭐 국제유가 하락하는데 그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보다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확진자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더블링이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봉쇄를 강화한다면 시장의 비빌 언덕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양책, 봉쇄 완화, 하반기 부양에 따른 소비 증가 뭐 이런 게 비빌 언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혹시 멈추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뭐 엔화, 뭐 유로화,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1,300원대 정도 되다가 찬바람 불면 환율이 내려갈 거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오늘 뭐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추진됐다가 안 됐다 이런 어떤 당국자의 정치인의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투자들에게 환율이란 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만들다 보니까 환율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걱정을 또 초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물가에 대한 백악관 대변인이 6월에 숫자 되게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매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날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근데 외국인이 팔아서 빠진 건 코스닥이에요. 코스피는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되게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파니까 반대를 금융투자가 쥐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이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수급이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정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대비 낙폭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근데 이게 대형주들 시가총액 탑 12위권 안에만 놓고 오면 별로 빠진 종목이 크게 빠진 게 네이버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수급 대비 시장이 안 좋아서 심리가 더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수급도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도 외국인들이 좀 풋을 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가 빠졌음에도 콜 팔고 콜 사고 풋 사고 조금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변동성에 좀 베팅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5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는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해서 4일 연속해서 매수.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는 순매수 종목 중에 상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지해서 전기전자 계속 매수하는 게 이게 이제 만기를 앞두고 그냥 지수 관리냐 추세가 바뀐 거냐 이건 사실 목요일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제 2300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기 관리일 뿐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만기 지나는 순간 좀 더 골치 아프게 빠지는 거고 이렇게 좀 갈라지겠죠. 어쨌든 좀 이슈들을 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일정 앞두고 이렇게 빠질 정도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색하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으면 시장은 조정은 짧게 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현대차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게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려보다 나은 전망을 할 거냐, 우려했던 대로 이제 실적 추정치를 대폭 툭 털어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대폭 하향되는 상황으로 갈 거냐.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망 예상이 플러스 4에서 뭐 한 5% 정도 이익이 증가될 걸로 보는데 에너지 기업들이 200% 이익이 증가돼서 이걸 빼고 나면 마이너스 3%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온다라는 걸 전제로 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거나 좀 비슷하게 나오면 시장이 좀 안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나쁘게 나온 데다가 이제 전망 발표할 때 전망도 되게 이상하게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5일, 6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둘 다 매도를 했거든요. 이게 단타인지 아니면 한번 흔들고 재차 매수하는지 두 주체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또 괜찮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가 제약하고 보험 올라갔는데 이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시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업종은 아니라서 따로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때는 항상 의도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지지선을 한번 기대해 봐요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연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보면 그나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긴 했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사실은 아침에 한 2시간 밀어버리고 그 2시간 동안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빠졌다면 아마 지난 저점을 위협하고 2300을 깼을 것 같은데 위협하지 않고 저점을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말 바꾸면 뭐냐면 이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나온다면 이제 수요일장에서는 플러스를 내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복잡한 재료를 앞두고서 이제 시장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흔들어 버리면 더 큰 2300 밑에서 더 큰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이 지수가 견뎌지는지 삼성전자가 견뎌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수요일 날 수급 동향, 업종별 동향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 ETF 이런 거에 이제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밑에 SQQQ 있는 건 뭐냐면 나스닥 100에서 움직이는 거에 3배로 움직이는 ETF거든요. 이게 올해만 77% 수익이 났대요. 시장 대비 3배가 올라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역방향으로 걸릴 거냐, 이쪽으로 계속 자금 들어가는 게 합리적으로 갈 거냐, 요것도 되게 주목해 볼 만하죠. 근데 이거 해결사는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돌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 올라가다가 요새 조정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급락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좀 주중에 이 두 종목이 좀 돌아서면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펀드 자금이 확 빠져나와서 이제 돌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것도 좀 중요한 관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벤트가 많은데 이벤트라고 해서 반드시 그 예상대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좀 수급해서 이제 좀 견뎌내는 쪽으로 가는지 반대로 가는지 요걸 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